본인 딸을 죽일 뻔했다. 빨간 걸 보고 피를 떠올린다. 위험한 상상을 평상시에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3등인가? 3등 1등이 뭐 마인크래프트인가 못 그렇고 이겨. 못 이기는 없는 등수야. 고인물이었고 저희가 여전히 100위 안에 팔리고 있습니다.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 이번에는 우창훈 선생님이 탄생시킨 루시엘라 게임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루시엘라로 루시엘라의 배경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원래는 워킹맘이었는데 네.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자기의 어떤 커리어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좀 끊긴 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고, 모티프로 하는 캐릭터가 있어요. 루시엘라라는 그 이름이 힌트고, 게임 중간에 어떤 동화 속 캐릭터에서 루시엘라라는 캐릭터가 탄생했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이거 어떤 캐릭터다 맞추실 수 있으면 그분은 정말 예리하신 분이에요. 숨은 재미가 있죠. 네네네. 그래서 한번 게임을 시작해 볼게요. 루시엘라는 딱 봐도 제너럴 어피어런스라고 하거든요. 제가 진료를 하면 항상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알 수가 없네. 여기는 뭐 평행색이기 때문에 네, 마스크를 쓰고 있진 않아요. 굉장히 럭셔리하고 팔짱을 또 끼고 있네. 잘 살아 보이죠. 그리고 표정 자체가 힘들어서 도움을 구하러 온 분위기보다는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볼까? 좀 그런 느낌이에요. 네. 한번 볼게요. 개원을 축하드린다 그래요, 저한테. 이런 곳은 처음 와봤는데. 개원을 축하드리니까 빈손이냐고 물어볼 순 없죠. 네, 그렇죠. 제가 이제 개원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축하드려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반갑게 맞이할 이유도 없어요. 개원을 축하해주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접수를 하고 오신 거죠. 온 이유를 한번 물어볼게요. 그렇죠. 여기는 지금 정신과 병원이니까. 네. 봐봐요. 이렇게 팔짱을 끼면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온 게 아니래요. 닥터 프렌즈 보시나요? 그러게요. 궁금하기도 해서 와봤다. 여기서 보통 어떤 이야기를 했나? 이 근처신가 보네요. 기분이나 마음은 어떤지 저희 신체 질환을 다루는 건 아니니까 신뢰도가 올라갔네요. 요즘 환자분 뭐 기분이나 마음 상태는 어떠신가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게 시작하는 이제 오프닝. 두 번째, 세 번째 내원하실 때는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주간 기분은 어떠셨어요? 이렇게 진료를 많이 시작합니다. 루시엘라 씨는 좋다. 자상한 남편, 사랑스러운 공주가 언제나 제 곁에 있거든요. 저희는 이걸 부정한다고 하거든요. 디나이얼을 하는 거죠. 분명히 접수를 하고 병원에 온 이유가 있는데 수다 떨 사람이 없으면 친구한테 가야지. 정신과 의사한테 접수를 하러 와선 그냥 한번 와봤어요. 그러고 지나친 긍정은 부정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어떤 무의식의 반동 형성일 수도 있거든요. 미운 놈 떡 하나 준다라는 것처럼 이런 맞아요. 반동 형성. 정말 좋으시. 약간 다크한 느낌? 뭔가 이럴 때 이제 표정 변화를 눈치를 채는 분들이 많아요. 경험이 많은 정신과 선생님들은 특정 얘기를 했을 때 환자분 표정이 좀 굳는다거나 화제를 돌린다거나 이 환자가 뭔가 이 얘기를 불편해하는구나를 느낄 수 있고요. 그 얘기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근데 가족 얘기를 할 때 약간 표정이 이랬다. 가족 얘기를 좀 불편해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항상 의사는 염두에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 한번 탐색을 해야 되는 거죠. 그쵸. 막 개원했지만 눈치가 있네요. 방법을 알려달라. 사실 이런 경우는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도대체 뭐지? 뭐 나를 유혹하러 왔나? 친해지고 싶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솔직한 대화를 원한다 그러면 뭔가 당신은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표현하는 것 같아서 병원에 그냥 자주 왔으면 좋겠다. 그러게요. 세 개 중에는 이게 좀 자긴 말씀드릴 게 없대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진단 검사. 그럼 받아본대. 다행히 검사는 또. 걸어 나가셨네요. 잘 모르겠다는 물음표가 있네요. 루시엘라. 오랜 아니었다. 계속 확증. 여기 뭔가 복선일까요? 비 오는 날이 좋다. 자, 두 번째 왔습니다. pH 16점 어떤 점수일까요? 16점 정도면은 중간 이상의 우울감, 굉장히 높은 우울증이거든요. 괜찮다고 하는데. 그러게요. 본인이 근데 체크를 했을 때, 자가 검사를 했을 때 우울하다라고 체크가 돼 있으니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글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울증이 높다
나쁘다, 좋다? 뭐 이런 느낌보단 그냥 이거 자체는 당신이 우울하다 그런 상태를 표현한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PHQ-9이란 검사가 물론 우울증 선별 도구로도 많이 사용되지만 무조건 우울증이다라고 진단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루시엘라 얘기를 좀 끄집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둘 다 아니라는 얘기를 한번 좀 해보고 싶어요. 좋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게 아니다. 그저 현재 약간의 우울감을 가지고 있다. 우울감이요. 여전히 디나이얼을 해요. 바쁘신 분이 매번 오면서도 자긴 힘들 게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환자분이 일단은 본인 상태를 인정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본인 스스로 자기 체면을 걸듯이 힘든 게 없다고 생각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살짝 힘들어 했는데 재밌는 일이 있다. 뭐지? 본인이 바지도 안 입고 현관에 나섰다. 본인은 웃으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땐 재밌어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인지 기능 이런 부분이 좀 문제일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정신과에서 영상 촬영을 권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환청이라던가 환시가 보일 때, 아무리 정신과적으로 강력하게 의심이 되는 증상이라고 하더라도 처음 방문이면 신경학적 맞아요. 가능성이 있어서 영상 촬영, MRI나 CT를 좀 하기도 하고요. 일단 여기서는 놀란다? 보통 일은 아니니까. 한 번의 이벤트였으니까 말한 대로 내 영상 촬영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천천히 증상이 악화되거나 두통이 같이 그쵸. 있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예. 일단 한번 대화를 좀 해보고 싶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저도. 예. 놀란다를 한번 해볼게요. 네. 혹시 주변에 그걸 본 사람은 없었나? 진짠가 보네 이게. 저는 한번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좀 물어보고 싶기는 하거든요. 그 상황에서요. 본인은 너무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동이 좀 약간 이상하다는 그러죠. 느낌이 들긴 하네요. 예. 기분이 어떤, 그러게요. 항상 본인 기분은 괜찮다, 즐겁다, 너무 행복하다, 계속 완벽하다 이런 면을 강조합니다. 네. 잡지 인터뷰가 있어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일단은 여기서 오늘 시간에 중요한 건 PHQ-9이랑 우울증 선별도구 검사에서 꽤 점수가 높게 나왔다는 거랑, 바지를 입고 나갔다. 물론 그게 단순 건망증일 수도 있지만 건망증이라고 하기에는 뭐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좀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우울증의 증상을 많은 분들이 관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집중력, 주의력 전환. 청소년들이 학업 성적이 떨어지거나 직장인들이 전에 비해서 일의 효율이 좀 떨어지거나 이랬을 때는 PHQ-9이 점수가 높은 거랑 연관지어서 보면 우울증의 증상일 수도 있거든요. 뭐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 건 웃기고 다음에 올 것을 그쵸, 좀 와야겠네요. 예. 네.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네요. 그러게요. 어쨌든 저도 다음에 봅시다. 가족도 있고 잡지 인터뷰도 하고 바쁘게 지내는 사람이 어쨌든 정신과 병원을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털어놓는 거를 좋아한다? 무의식적으로는 치료가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는 걸수 그런 있겠네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을 속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그걸 털어놓을 정도의 신뢰도가 쌓여있지 않다고 생각하는지는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이 많아서 피곤하다. 처음으로 힘든 얘기를 했어요. 네. 해결 방안을 뭐 알아야 그쵸, 제시할 것 같고, 그쵸. 한번 일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일들이 힘든지. 예. 그치, 애도 보고 일도 하고 너무 바쁘다. 이렇게 점점점점 하면서 뭔가 얘기를 하려다가도 괜찮다라고 괜찮은 해버리네. 척을 하는 거죠. 그럴 때 항상 웃으려고 하는 네. 그림 검사. 그림 검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예. 아무래도 무의식이 좀 있으니까. 자,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어요. 이런 경우는 인정욕구가 많다. 나무 기둥이 갈려져 있어. 혼란과 자기 분열감을 의미하다. 바닥에 떨어진 열매, 어떤 좌절감과 정서적 어려움을. 지금 어렵다고 느끼는구나. 예. 인정욕구가 높은 사람이. 예, 나무 열매는 보통 성취 욕구나 어떤 보상 심리 같은 걸 의미하는데 이게 바닥에 떨어져 있잖아요. 성취가 떨어졌다는 느낌? 나무 열매까지 많이 그리는데 이렇게 바닥에 열매가 떨어지는 것까지 그리는 건 흔한 일은 아니에요. 남편의 얼굴이 생략돼 있다. 아이의 얼굴 또한 생략돼 있다. 그렇게 자상한 남편, 사랑스러운 아이라고 했는데 팔짱을 끼고 있어요. 본인 얼굴만 있는데 표정도 밝아 보이진 않아요. 디나이얼, 부정을 한다는 게 이제 나한테 일부러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직 힘든 얘기나 취약한 얘기를 털어놓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를 꾹꾹 억누르고 억제하고 있는 게 버티는 부분이거든요. 저다. 그 뒤에 무슨 그림자 같은 게 있었죠? 그림에 본인이요.
오. 자기 뒤에 또 그림자가 하나 있었구나. 근데 그게 자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어두워 보이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밝은 얘기를 하지만 그림은 어둡다. 그림 검사할 땐 무의식이 많이 드러나거든요. 이분한테 문장 완성 검사를 혹시라도 해보라 그랬으면 나는 행복하다. 왜냐면 글씨 쓰는 거는 의식적인 게 좀 드러나는 행동이니까. 네네네. 이 사람한테 그림 검사를 하는 게 더 맞았겠네요. 그럴 수 있어요. 예. 드라마틱한 병명이 있으면 좋겠다. 저에 대해서도 물어보네요. 뭐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일단은 뭐 중립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좋아요. 정신치료에 중요한 거는 치료자가 중립적인 상황을 더 유지하면서 환자의 어떤 무의식이라던가 환자가 의사한테 느끼는 어떤 감정이나 이런 전이를 드러내서 환자를 해석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루시엘라는 지금 너무 지나친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힘든 적이 없어요 했을 때 없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고 그쵸. 누구나 사람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뭐 그냥 있다고 하면서 반응을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본인도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까. 아무래도 너무 지금 자기를 이렇게 방어를 하니까. 방어하니까. 예. 저를 만나는 것도 이 의사가 완벽해 보이는데 그러면서 조금 더 친근하게 느끼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본인이 지금 치료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데 뭐 수면제를 쓴다거나 EMDR로 트라우마를 치료한다거나는 안 맞을 것 같고 치료하지 않는 걸로 한번 가볼게요. 네. 급한 전화가 와서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항상 바쁘게 일어나요. 뭐 잡지 그러네. 인터뷰가 갈 때마다 있다. 뭔가 일이 있네요. 취미가 뭘까? 봉사활동 다닌다. 재능 기부. 오늘 할 말이 없어. 쌍둥이 언니 이야기를 한다. 갑자기 왜 언니 이야기를 할까요? 들어봐야겠죠. 그렇죠. 본인이 하겠다고 처음 이렇게 이야기한 거니까. 그것도 할 얘기가 없는데 언니 얘기가 나왔다. 그러네. 자기 할 이야기는 없다고 또 이야기 깔았네요. 이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볼 수도 있죠. 언니한테 11개월 된 애가 있는데 얼마 전에 애가 심한 말을 했다. 엄마에게 못된 말을 하더니 왜 그렇죠? 11개월이 사실 심한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한번 어떤 심한 말인지. 욕설을 했다. 욕설을 11개월이. 했다. 그러니까 언니의 자식이니까 조카죠. 네. 남편은 언니에게 듣더니 머리가 이상해진 거 아니냐. 눈을 막 부릅뜨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경우는 내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요. 한번 루시엘라의 생각을 이럴 땐 들어보면 도움이 되죠. 공을 던져야겠네요. 예. 언니가 이상하지 않는다. 좋다고 해야겠죠. 그렇죠. 이제 좀 이렇게 신뢰를 쌓기 시작하네요. 신뢰도가 점점 높아지네요. 근데 이 병원 원장님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저를 칭찬하고 싶다. 일단은 뭐 지금도 치료를 하진 않아 볼게요. 네네. 처음으로 언니 이야기 꺼냈어요. 그러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언니 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니가 거울하고 이야기를 한다. 11개월 딸이 자기한테 욕설을 했다 그랬고 이젠 거울하고 이야기를 한다. 거울에게 말을 걸면 거울이 대답을 한다. 또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그냥 우창훈 선생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싶어요. 일단은 소소한 이야기, 미래의 일이나 타인에 대한 진심. 어떤 얘기를 하는지. 제 남편?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또 하네요. 제 남편은 언니 이야기를 전해 듣더니 저보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 그랬다. 어렵네요. 어떤 말을 해야 되죠, 이럴 때는? 이제 루시엘라는 언니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고 남편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상처를 받았으니까 언니한테 무조건 병원을 추천해 준다는 것도 좀 그렇고 언니가 관심 받는 걸 좋아한다? 관심 받으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또 들릴 수 있으니까 뭐 이 중에선 잘 모르겠다. 신뢰도. 직접 본 언니를 뵌게 사람이 아니니까. 아니니까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하죠. 솔직한 게 아니라 신중한 거죠 사실은. 네. 그래도 마음에 드는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한다. 사실 이거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환자분이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래서 진짜 지금 와서는 뭐 확답을 내릴 수는 없다. 조금 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달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언니 주변에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본인 표정이 굉장히 무서워요. 표정에 큰 변화가 없던 사람이 이렇게 표정이 무섭습니다. 언니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딸이 심한 욕까지 하고 거울에게 말도 하고 언니가 부쩍 우울하고 자주 운다. 죽고 싶다는 말도 한다.
여기서 이제 헬프님들이 이 질문지가 왜 나왔을까를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루시엘라가 쭉 얘기했던 단서로 해서 언니가 우울증인 것 같다. 아직 보기 전까지는 모르니까요. 이거 우울증인지 뭐 조울증인지 뭐 다양한 증상들이 있으니까 언니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루시엘라는 본인 얘기를 할 때보다 언니 얘기를 할 때 감정의 변화들이 더 잘 나타나요. 그러네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감정이 어떤지를 보면서 진단을 또 할 수도 있으니까 언니 얘기를 좀 들어보자. 치료도랑 신뢰도가 전부 다 상승을 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좀 우울해하는 모습들 항우울제를 좀 써볼게요. 오늘은 언니 이야기 하고 싶지가 않다. 그러게요. 오늘은 왜 언니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을까요?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이유를 물어도 되고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이야기해도 돼요. 이런 것도 나쁜 선택지는 아니에요. 환자분이 하고 싶지 않은 얘기를 억지로 물어볼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궁금하잖아요. 네. 그리고 표정도 굉장히 우울하거든요. 이유를 한번 물어볼게요. 잠도 안 온다. 언니가 가엾고 불쌍하다. 울기 시작하네요 이제. 감정의 변화가 많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 네. 하던 모습과 비교를 하면. 그냥 처음이랑 완전 다른데 지금 여기 있는 사진이랑.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 왜 본인이 아닐까? 본인이 도와줄 수도 있는데 마치 언니가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는 것처럼 언니는 지금 혼자 외롭게 갇혀 있다. 어디에 갇혀 있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네. 어둡고 춥고 좁은 곳이다. 손을 내밀면 그녀도 손을 내밀며 대답할 수 있지만 우리 사이엔 큰 벽이 있다. 루시엘라가 도와줄 수 없는 곳에 그러게요. 근데 언니를 그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언니가 언제부터 갇히신 거죠? 좀 혼돈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네. 언니에겐 루시엘라가 있죠? 이렇게까지 네. 걱정을 하는. 그녀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다. 지금 가봐야겠어. 언니한테 가는 걸까요? 갇혀있는 언니한테? 왜 그러지? 절망을 하기 시작하네요. 절망을 했어요. 괜찮은지 한번 여쭤볼게요. 본인 딸을 죽일 뻔했다. 지금 너무 이제 혼란스럽고 패닉이 온 상태거든요. 네네. 당장 힘든 상황에서 직면을 시킨다기보다는 좀 진정할 때까지 기다려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 감정에 공감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상황을 좀 알아야 공감을 할 수 있으니까 진정할 때까지 한번 좀 기다려볼게요. 신뢰도는 지금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가오 보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숨을 좀 몰아쉬네요. 조금 진정이. 아이고. 되게 날카롭네요. 그렇죠. 굉장히 날카롭고 예민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네. 술을 마셨다. 아이가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빨간 거? 네네. 응. 뒷동처럼 사과. 갑자기 또 언니 이야기를 하네요. 말이 되게 혼란스러워. 그렇죠. 무슨 말인지 잘 앞뒤가 맥락이. 네. 술을 마시고 정신이 없고 냉장고에 사과가 있던 걸 꺼내 먹는데 아이가 달라고 해서 빨갛게 익은 부분 내놓으라고 그래서 아이 입에다 넣었는데 킥킥 때문에 버둥거렸다. 너무 두려웠다. 따님 뭐 단순한 사고였지 않았을까? 그러게요. 자책을 하니까. 네. 정말 감사해요. 죄책감이 엄청 있네요. 딸한테 사과를 줬는데 딸이 위험할 뻔했다. 그쵸? 7주에서 이제 보면 전 상담 기록을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사과를 봤을 때 빨갛고 탐스럽고 핏덩이 같다. 그걸 아름답다라고 표현했거든요. 네. 흔한 비유는 아니거든요. 네. 이런 걸 봤을 때 환자분의 어떤 감정 상태나 이런 것들을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도 있죠. 빨간 걸 보고 피를 떠올린다. 위험한 상상을 평상시에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진료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자기를 경멸할 거다. 처음이랑 전혀 달라졌네요. 그쵸. 지금. 뭐 재촉하기보단 좀 다독이면서 그쵸. 이야기를 너무 달라져가지고. 네. 지금 그래도 우리 신뢰도가 높아서 사실 어떤 얘기를 해도 얘기가 잘 될 것 같아요. 루시엘라도 나를 믿고 있고 아이가 욕하는 거 들은 것도 거울과 이야기하는 것도 언니가 아니라 털어놓네요. 나다. 짐작은 우리가 했죠. 본인 얘기처럼 하면서 너무 힘들어 했으니까 네. 왜 이랬을까요? 모르겠어요. 이게 말하기가 좀 싫었나? 자기는 완벽해야 한다 생각을 하니까. 스스로 이런 행동이 옳지 않다는 생각도 들 수 있고 연애 같은 거 상담할 때도 뭐 내 친구 누가 있는데 뭐 나 아는 사람 있는데 이러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본인도 이 상황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언니의 얘기처럼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방어적으로 나온 거죠. 자기의 어떤 힘든 걸 좀 가리고. 딱 그 자세와. 그쵸. 예. 그동안 속여서 미안하다. 근데 실제로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많아요. 자기 친구 얘기처럼 얘기를 안 하다가 정말 나중에 털어놓는 분들도 있고 어떤 얘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괜찮다고 한다. 예, 신뢰도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이제는 믿을만하다. 내 얘기를 털어놓을 사람이 필요하다. 이제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벌써 8번째인가 7번째 이 정도까지 오셨다는 거는 치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잘 찾아왔다. 이제는 본인의 얘기를 하죠. 이미 처음 왔을 때부터 눈물도 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뭐 몇 번째까지는 그냥 한번 와볼게요. 내가 필요해요? 나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러니까 이제부터 진심만 말씀하신다. 주의를 줄 필요 없고 안심을 시켜드린다. 각오가 들어왔네요. 루시엘라님이 자주 와주셔가지고. 네. 네, 자, 그래도 아직까지 나답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게요. 네. 딸에게만 집중을 하고 싶다. 딸이 아직도 루시엘라가 심한 말을 하고 있는지 물어볼게요. 궁금하네요. 딸이 자기는 들었다고 생각을 하나 보네요. 마지막에 아직까지 걸리는 게 이제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은 했는데 내가 힘들고 우울한 거를 좋아지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한테 항상 행복하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엄마가 되고 싶다는 얘기는 이런 불가능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게 잘 안 되니까 힘들어하면서 진료를 받는데 이 진료를 받는다고 그게 목표가 달성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필요성을 완전히 인정을 안 하는 거고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있는 거죠. 과연 이제 앞으로 또 루시엘라의 이런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우리 우창훈 선생님이 또 탄생한 캐릭터 루시엘라 리뷰를 해봤고요. 스팀이나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의 유료 게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료 게임 아니냐 물어보시는데 유료 게임이고요. 좀 큰 화면으로 하고 싶으면 뭐 스팀으로 노트북으로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유료 게임이긴 하지만 뭐 DLC라던가 추가 과금 요소는 없습니다. 한 번만 게임 사시면 되니까 그래서 한번 또 게임을 해주시고 또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추가적인 콘텐츠를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